28 청춘 안 돼! 이렇게 외치는 여당. 이 무슨 말입니까? 28 청춘 안 된다고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두 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28 청춘과 관련된 얘기들을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쪽 보고 좀 포기했으면 어쩌겠냐는 말도 전달했어요. 예. 다 포기하고 좀 빠져달라. 아하.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로 뭉치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됐네요. 그 포기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가는데 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의 미래야말로 자유통일당의 선거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맏형격인 국민의 미래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적군과 아군도 구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되면 전쟁에서는 필패입니다. 자, 28 청춘. 이 논란처럼 비춰지고 한쪽은 걱정하고 뭐 이런데 화면도 정리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당이 만든, 국민의 힘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통일당의 28 청춘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2번이고요.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순번에서 8번이에요. 이걸 지금 같이 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관위에 고발 조치 났습니다. 28 청춘 찾고 외치는 거. 국민의 미래가 4번인데 이거 혼선 주려고 28 청춘 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고발한다. 고발 조치.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당의 28 청춘에서는 자유통일당이 등장을 하는 표현이에요. 네네. 이게 야권 측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지민비조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지민비조는 비조지민이 됐잖아요. 비조지민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민비조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편승해가지고 예. 조국혁신당이 도움을 받는 건데 지금 누가 봐도 비조지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만큼 상승한 곳에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예. 그런 역할을 자유통일당인가요? 여기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조지민의 효과는 전혀 없이 오히려 국민의 미래의 다 그 의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을. 자유통일당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흔히 받는 평가는 강성 보수 성향으로 통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국민의 미래 쪽에서는 예. 뭐 2판 4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 2번 4번이니까. 2판 4판입니까 그 표현은? 그런데 28 청춘도 나쁘지 않은 조 같아요. 머리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이가 들어가냐? 28 청춘이니까 우리는 젊은이들 공략하겠다. 이렇게 뭐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28 청춘 제가 봤을 때 잘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로 인한 거기에 대한 이제 화가 난 그 지지자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 약간 화를 내시는 분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특히 함은경 후보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4번보단 차라리 8번 해가지고 28 청춘하겠다 이러한 이러한 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설마 8번을 갖다가 찍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지지율이 그래도 제법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이번 선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게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돌풍을 일으킬지도 몰랐고 예. 사실은 조국 대표가 그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구속 안 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부터 참 예측을 너무너무 빗나가는 그런 총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자유통일당 측에서는 28 청춘이라는 유세 안 하고 있다. 그런 거 구호 외친 적이 없다.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왜 고발하고 그러냐. 이렇게 또 반발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차라리 그냥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28 청춘인지도 몰랐을 텐데 저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막 그 주목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인유한 그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역효과가 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알려주는 효과다. 제가 봤을 땐 그런 오히려 그 부작용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뭐 표현이요. 아까 뭐 2판 4판, 28 청춘, 7.8기 뭐 별 표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장임씨 말씀하셨는데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높게 들어간 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든 비례위성정당 뭐 좀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좀 상대로 높은 편인데 지금 조국혁신당 굉장히 높죠. 뭐 거의 국민의 미래 수준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는 많이 보셨어요. 근데 조국혁신당 밑에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자유통일당이 있죠. 여기 지금 가장 최근 조사는 5.9%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 세 정당을 뺀 다른 정당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김철원 교수님. 네. 5.9%. 이 정도면요. 만약에 득표율이 진짜 선거에 저런다면 꽤 가져가게 되는데 아까 조혁진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약간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 맞습니다. 뭐 그냥 화를 내시는 분들 또 일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지금 여당 소속인 줄 알고 착각해서 또 이렇게 지지하신 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그 숫자? 자유통일당이 정광훈 목사 이끄는 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21대 때는 3%가 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3% 봉쇄 조항에 걸려서 한석도 못 얻었는데 이번에 보면 자유통일당이 저렇게 조금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요. 첫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 이 국민의힘의 판세가 상당히 조금 이틀 남겨놓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민주당이 내세운 반윤 연대에 맞서서 예. 어떤 보수 연대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의 주장에서는 보면 이번에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느낀 강성 보수층이 조금 빠져나갔다. 예. 거기서 이제 자유통일당을 조금 많이 지지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 전략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지난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그때 자매정당이었던 우리 그때 이 미래통합당하고 해서 예. 그때 원유철 대표하고 서로 합동 유세를 하면서 우리가 미는 자매정당이 어디다 하는 게 분명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세를 봐도 인요한 위원장하고 또는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하거나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에 이 자매정당이 어디다고 하는 국민의 미래로 한 부분이 지금 한동훈 어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이 같이 뭔가 호소하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보인다 잘.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이 국민의 미래인지 예. 자유통일당인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혼동하시는 상황.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2번이니까 비례 투표에서는 두 번째 칸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이 국민의 미래인지 아니면 자유통일당인지 뭔지 지금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대로 유세를 하고 있고 예. 인요한 위원장은 인요한 위원장대로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생각보다 보수에 집결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국민의힘이 약한 골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정기랑 교수님께서는요. 이거 좀 다 정리 좀 해서 사실 지민 비조나 28 청춘이나 이거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요. 결국은 위성정당을 이렇게 만들어낸 위성정당이 등장함으로써 비례용 정당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결국은 현실 정치 당장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면서 결국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엉뚱한 뭐 약간 어부지리처럼 같은 가는 상황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요. 지민 비조가 처음 나왔을 때 아까 뭐 비조 지민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민 비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조국혁신당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국민의 미래 측에서 그동안 뭐 비례 정당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예. 전략 이런 것들이 부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보수층의 어떤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선관위 고발로 문제를 풀 일이냐?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앞서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 일을 만든 격이 돼버렸다. 결국은 그동안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자유통일당이 이런 정도의 지지를 보이고 있네? 예. 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면 이래서 결국은
단합만 못한 그런 사단을 만들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서로들 뭐 빠져달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반발하고 이런 뭐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참 여러 가지 구호들이 등장을 하는군요. 여기 보면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제가 그쪽에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입니다. 그쪽에 다 포기하고 좀 빠져달라는 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는데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군요. 자,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또 다른 어떤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기껏 뽑아놨더니 민주당이랑 싸우지 않고 뒷짐지고 점잖은 척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물불 안 가리고 이재명과 맞짱 뜨는 장해찬이 좌파들과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입니다. 지금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고민이냐면요. 장해찬 후보는 본인이 진정하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다. 그리고 뭐 스스로 뭐 1호 참모, 윤석열 대통령의 뭐 1호 참모 이런 걸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 지역에 나온 지지율 두 가지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부산 수영구 후보 지지도인데요. 일단 여기 원래 수영구라는 곳은요. 민주당, 아니죠.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세한 곳입니다. 보수정당이 우세한 곳이거든요. 늘. 근데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37.5.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윤 후보가 35.3. 그리고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18.6.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합하면 단연 앞서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보수표가 갈렸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잠깐 다릅니다만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여기도 민주당 후보가 가장 높은 숫자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31.1. 그다음에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8.2. 역시 합하면 뭐 압도적으로 숫자가 높게 나오는데 표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걱정을 하는데 선거 지금 모레예요. 사실상 뭐 운동할 기간 내일 하나밖에 안 남은 건데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김주 부대변인.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내일 하루 지나고 그냥 이대로 간다면은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실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민생복지 전문가 유동철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예. 당원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러한 지역구에 가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후보를 정리하고 예. 자당의 후보를 좀 공천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유세할 때도 수영은 건너뛰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형 현수막을 같이 게재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같이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으로 게재하는데 이게 지역구 주민들이 보기에는 유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묘하게 돼버렸네요. 한동훈 윤석열의 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영구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정치가 굉장히 희화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단일화 생각이 있다면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영구 복당 금지, 그다음에 도와주는 당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 정치권이 다 도매급으로 희화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주호 부대변인 뭐 시종인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논평을 하시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걱정과 함께 쓴소리도 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즘에 뭐 총선 관련 사항에서 얘기 많이 하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일단 뭐 본인의 관련된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을 받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천 취소 인정 못하고 탈당까지 해놓고 대통령 사진 올리며 윤심 어필. 이 친구 정신 상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천방지축. 뭐 이런 거예요. 천방지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신지호 국민의힘 지금 2조 심판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신지호 전 의원.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단일화가 지금 시간이 뭐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이렇게 분열돼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질이 준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인데 일단 걱정하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저도 지도부로서 그리고 당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좀 소원을 담아서 얘기한다라면 예. 이틀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양보하시는 분이 본인의 정치 생명 10년, 20년을 더 좌우할 것이다. 좀 대승적인 선택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이 비록 당은 탈당을 했지만 그런 본인의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정책 신조와 발언들에 깔려있는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쉬운 결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김시현 교수님. 지금 장해찬 후보는 단일화 주장을 하면서 여론조사 통해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일단 저게 주말부터 얘기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냥 단일화 그러고 데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장해찬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우리 후보가 된 정연우 후보가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가 그 지역에서 수용해서 일단 공천까지 받았다가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정연우 후보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식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또는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픈 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뭐 이 나서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보면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또 불출마하게 된 이번에 장제원 의원도 있고 하태경 의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뭐 제가 볼 땐 장해찬 후보를 조금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억울하죠.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20대 때 발언 때문에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조금 붙잡아주고 그리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계속적으로 꼬리표가 붙어서 정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도 느꼈을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패배를 하더라도 이번에 출마를 해야지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나중에 도모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장해찬 후보가 계산이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장해찬 후보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포용하고 좀 붙들 수 있어야 되고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된 거죠. 그래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벌써 사전투표 시작됐거든요. 사전투표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뭐 이 단일화를 한다거나 해서 아마 지금 이 회귀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결국 유권자들이 장해찬 후보를 찍으면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그 뭐 이 판단에 따라서 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칫 국민에서 계속 걱정해 어부질이 가능성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장해찬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장해찬 후보에 대한 동정표도 나올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해찬 후보가 장해찬을 찍으면 장해찬이 되는 게 아니고 장해찬을 찍으면 민주당 후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아마 그 부분들을 조금 뭐 이 널리 확산을 해서 뭐 홍보를 해서 아마 본투표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조옥진 변호사. 네네. 사실 여당에서 왜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그동안 취해왔을까요? 글쎄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컨대 지금 여당이 170석, 160석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럼 뭐 한석 정도는 뭐 민주당 줘도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여유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요? 지금 그 야당에서는 범야권 200석 운운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경우로 만약에 장해찬 때문에 200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00석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51석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80석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180석이 되면 5분의 3이 되니까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 될 수 있고 165석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게 165석 정도가 되면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다수당 쪽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석은 다른 때하고 굉장히 다른 아주 그냥 절박한 그러한 한석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여당에서 나왔어요? 여당도 그렇고 장해찬 후보도 그렇고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말로는 본인이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는 행동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의 당락을 떠나가지고 장해찬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1호 참모라면서요. 예, 그 얘기를 계속해요.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런 사람이 저런 식으로 당에다가 해악을 갖다가 끼친다. 지금 이제 뭐 무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까지 보태진다라고 하면은 저 행동이 본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갖다가 모를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완주를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제일 좋은 거는 장해찬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는 거겠죠. 그런데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연 그 복당이 될 수 있을까? 그나마 정현욱 후보가 당선되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익스큐즈가 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동철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장해찬의 정치적 생명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장해찬 후보 88년생이거든요. 아직 40도 안 됐어요. 한창 남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지각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영 교수님,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장해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본인이 1호 참모라는 얘기가 그래놓고 이 진정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당 후보 아니란 말이에요. 무소속 후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경고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것이 또 선거 개입 논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부산에 있는 후보들이 저 지역구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경북 우리 경산 같은 데 보면 그게 최경환 부총리하고 전 부총리하고 우리 당의 그 조전 후보하고 붙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구 경북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가서 유세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돕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지금 보면 저 정현우 후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뭐 조경태 후보라든가 뭐 주진우 후보라든가 대통령 거기도 이제 우리 법률 비서관 출신이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힘을 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유세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지역구가 바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력을 발휘해주지 않고 있고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고 후보들도 이 부분에 하고 있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후보가 어부지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PK 지역, 특히 그중에 낙동강 벨트, 지금 민주당에서 뭐 파고들고 있다. 여당에서는 지금 PK도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장해찬 후보,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무소속 장해찬 후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뭐가 해결을 한다고 그냥 쭉 보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어부지리 가능성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